안녕하십니까? 발언하게 하는 목소리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경기대학교 행정복지상담대학원의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선남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활동가의 삶의 만족도와 복지경영 효과성 증진인데요. 여기서 활동가라 하면 마을 공동체 사업의 마을 활동가를 의미합니다. 이들의 삶의 만족도, 이들의 활동 만족이 삶의 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성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보려고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연구는 2017년도에 진행한 것의 후속 작업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2017년도에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지금 되고 있고 그전에도 됐었거든요. 마을 공동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 사업에 들어오는 것일까? 왜 들어오는 것일까? 왜 공동체 사업을 하는 것일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유로 들어올까? 왜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활동하고 싶어서, 사람을 사귀고 싶어서,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잘 모르니까 한번 발 담가보고 싶어서 많은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그 연구를 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났잖아요. 2017년에 하고 2021년에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마을직이라고 컨설팅 상담을 했었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에. 그런데 그 시기에 공동체 사업에 들어왔던 분들이 어떤 분들은 남아있고 어떤 분들은 공동체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증이 좀 생겼어요. 왜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일까? 왜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 사업을 그만두는 것일까? 대체 왜 그럴까 궁금해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보자 했는데 마침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작은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따보 공동체에서 그 사업을 했을 때 2017년도에 사업을 했고 연구를 했고 작년부터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이 연구 사업을 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안을 했는데 마침 선정이 되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왜 남아있지? 왜 계속하는 거지? 이 이제 궁금증으로 시작이 된 거고요. 좀 더 살펴볼게요. 네, 이건 넘어가고 연구의 필요성. 앞에 목차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바로 넘어갔습니다. 목차가 잘못 써져 있네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이죠. 왜 계속 남아있는 것일까? 그런데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는 게 그냥 확대되고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냥 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어. 우리가 10명 정도 모이면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야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고 예산 참여를 말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영역 속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마을 공동체가 마을 지역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지? 이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읽자면 마을 공동체 사업의 확대와 더불어서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 주체가 확대되고 있고 사업 내용이 그러니까 다양화되고 있는데 마을 공동체 사업의 주축이 되고 있는 활동가, 마을 활동가가 왜 남아있지? 왜 그만두지라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제 궁금증이 시작이 되었고요. 이는 지역사회 기반 사업의 성장 그리고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연구를 꼭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여 주체 확대라는 것은 일반 지역사회 주민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영역 속에 들어있는 사회협동조합이 이런 분들도 막 들어와요. 공동체를 하겠다고. 이유가 뭐지? 왜 들어오지? 이것들 궁금하잖아요. 다 궁금하시죠? 우리가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을 활동가들이 이제 마을 활동가의 영역 정의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는 분들을 마을 활동가라 한다면 사회적 경제 영역 속에 있는 법인 단체나 이런 분들은 마을 활동가라는 명칭을 명확히 쓰기보다 법인 산하에 있는 뭐 직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마을 활동가다라는 정의를 내리고 이 연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을 활동가에 대한 관심과 함께 그들의 활동 만족도, 공동체 의식,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복지 경영의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싶어라는 생각을 가져야 경영이 계속 이루어지고 지속 가능이라는 부분을 논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연구의 목적은 마을 공동체 활동가의 활동 만족. 나 이 활동 굉장히 만족스러워. 굉장히 좋아. 계속 하고 싶어라는 그 만족, 이 만족과 내 인생 괜찮네라는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그런 공동체 의식은 어떤 역할을 할까? 왜냐하면 마을 공동체라는 것은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하기 힘든 사업이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은 어떤
어떤 역할을 할까? 이것을 매개변수로 봤습니다. 연구 문제는 활동가의 활동 만족도는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칠까? 활동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까? 공동체 의식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까? 그렇다면 공동체 의식은 어떤 역할을 하지? 이게 이제 연구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회귀 분석을 사용하면 몇 번의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차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이모스로 한꺼번에 하면 오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에이모스 분석을 한 것입니다. 이론적 배경을 다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활동 만족도와 공동체 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그 조작적 정의는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제 배경에는 좀 넣었습니다. 활동 만족도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요. 제 연구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마을 활동가가 마을 공동체 사업에서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욕구, 성취에 따른 즐거움과 사회적 관계 유지, 휴식, 자아 실현을 충족시키는 것에 대한 만족 정도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요. 공동체 의식이라 하면 개인이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면서 갖게 되는 인식과 감정을 바탕으로 형성된 우호감, 안전감, 자부심, 소속감,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는 헌신과 의지의 실천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사회 만족도는 기존에 남아있는 만족도를 좀 차용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내린 정의는 이렇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과 대체로 가깝게 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 정도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정의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연구 대상은 2021년 작년에 연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2021년 현재 경기도 및 경기도 지자체의 마을 공동체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마을 활동가로 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활동가라 하면 이전에 1년 전에 2년 전에 했었던 사람도 마을 활동가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현재 이 마을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들이 응답하는 내용들이 좀 편차가 있을 수 있어서 1년, 2년, 3년, 많게는 15년까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는 눈덩이 표집을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미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알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만둔 분도 있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을 연구를 하고 싶어서 눈덩이 표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받고 또 소개를 받고 응답한 사람에게 또 소개를 받고 이런 식으로 눈덩이 표집을 했고요. 약 한 달 동안 7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구글 폼하고 종이 설문지를 함께 이용을 했고요. 설문지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활동 만족도는 심리적 만족, 교육적 만족 뒤에 언급을 하겠지만 마을 공동체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지금도 활성화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마을 활동가의 활동 만족도의 척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할 때 이 척도를 구성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미 연구된 것들이 몇 편의 연구들이 있었는데 그 연구들에서도 이 활동 만족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여가 만족도, 그다음에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만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 중에 여가 만족도, 그걸 이제 가장 가까운 것들을 가지고 마을 공동체 사회에 맞는 것으로 좀 변형을 했습니다. 문항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활동 만족도는 문항이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작년 연구에서는 그 문항들을 좀 변형시켜서 제가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연구를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눈덩이 표집을 했고 총 259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여기 저희 연구에서 굉장히 제가 이제 자부심 갖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연구의 정확성을 위해서 다 전화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응답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정말 활동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제외. 맞습니까? 아닙니다. 제외해서 38명을 제외했고요. 221명을 분석했습니다. 에이모스는 200명 이상이 되어야 분석이 좀 가능해서 좀 길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이거고요.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한 거죠. 분석 방법은 SPSS 25.0과 에이모스 24.0 패키지를 사용했고요. 빈도 분석, 신뢰도 분석, 지금 평균 차이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는 제시를 하진 않았어요. T테스트 아노바를 다 했고요. 에이모스를 했습니다. 사회 인과학적 분석 결과 빈도 분석을 좀 봐야지 특성들을 좀 파악할 수 있어서 빈도 분석은 여기 발표자에 넣었는데요. 남자, 여자를 보면 여자가 175명이죠.
마을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여성분이 많다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성분도 많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여성분이 대체로 많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응답한 분들도 여성분이 많았고요. 연령대를 보면 20대에도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40대가 제일 많고 50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40대, 50대가 많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60대도 있고 70대도 있고 80대도 있습니다. 최종 학력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49면 22.2%고요. 대학교 졸업이 63.8%, 대학원 졸업 이상이 14.0%였는데 다양한 분들이 들어와 있죠. 그중에 대학교 졸업 이상이 63.8%는 굉장히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조금 변화 추세가 어떤 거냐면 고학력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결혼 여부를 보면 미혼, 기혼, 기타가 있는데 이 기타는 요즘에 제3외성이 있기 때문에 기타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애매하긴 한데 사실은 아니죠. 결혼 여부. 미혼, 기혼, 기타인데 기타는 뭐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언급을 안 해도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사신 분이라든가 돌싱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업을 보면 전문직, 그 다음에 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직, 축산업직, 자영업, 전업주부, 학생, 기타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 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전업주부가 조금 들어와 있고 전문직도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자기 잡을 갖고 있지만 마을 공동체 사업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뭔가 마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소득을 보면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이상 이렇게 해서 좀 나눴는데요. 여기를 보면 200만 원 미만이 좀 높지요. 전문직들은 좀 급여가 높은 분들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높은 분도 있는데 대부분 200만 원 미만인 분들이 있고 100만 원 미만인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중요한 게 전업주부 중에 급여가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게 지금 300 이상이면은 그래도 좀 급여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잡을 갖고 있는데 마을 공동체 사업이 들어와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 만족도 수준과 공동체 의식, 그 다음에 삶 만족도도 분석을 했는데 기술 통계 분석을 통해서 좀 보면 최소값이 1이죠. 최대값이 5.2커트 척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평균이 보통 4점이 좀 넘어요. 휴식점의 환경적 만족은 3점대고요. 그리고 최소값은 1점도 있고 2점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이와 같이 좀 차이가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 만족도가 좀 높은 편들이었어요. 이 만족도들이 물론 뒤에서 또 보겠지만 기간이 오래될수록 교육적 만족은 좀 떨어졌고 기간이 짧을수록 교육적 만족이 높아졌는데 아무래도 공동체사에 들어오면 교육을 받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족도 높았다. 그런데 기간이 많이 지나면 안 높더라. 이것은 교육의 내용들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은 최소값이 2.4, 최대값이 5점이었고요. 평균이 보통 4점, 3점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만족도는 높은 편은 아니죠. 중간값 이상이긴 하지만 평균 차이 분석은 표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그냥 한 페이지 정도 볼 필요가 있어서 분석 결과를 보여드렸고요. 환경적 만족은 남성이 조금 높았습니다. 이 환경적 만족이라 하면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우리 공동체에 공간이 있냐 없냐예요. 우리 마을 공동체 공간이 있냐 없냐. yes, no로 대답을 한 건데요. 공간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 높았지만 남성이 좀 높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령대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보면 이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후 검정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거든요. 20에서 29세가 높았어요. 삶의 만족도가. 그런데 30, 39세하고 60에서 69세는 같았어요. 우리 만족도가 있어라는 게 같았고 그 중에 이제 제일 높았던 건 20에서 29세이고 그 외에 40에서 49세나 뭐 이런 나이는 50에서 59세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높다 이렇게 응답한 건 아니죠. 최종 학력에 따른 환경적 만족과 삶의 만족도인데요. 아까 환경적 만족이 우리 공동체 공간이 있어 없어라는 거거든요. 공간이 있을 때 삶의 만족도 높을까? 이것을 검증해 보니까 사후 검증까지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 만족을 보면 대학원 졸업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보다 낮았어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이신 분들이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
이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우리 만족도 높아라고 했었고요.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대학원 졸업 이상보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적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약간 지금 반대 현상이죠. 부와 정이 반대 현상인데요. 그렇구나라고 이해 정도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월소득에 따른 삶의 만족도, 동네 거주기에 따른 삶의 만족도와 공동체 의식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또 활동 기간에 따른 교육적 만족, 환경적 만족 살펴보았더니 사후 검증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0년 초과 15년 이하가 1년 초과 2년 이하보다 낮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조금 기간이 지나면은 아닌 것 같네라고 나온 거고요. 그런데 그 15년 초과 기간이 오래되는 경우에는 또 높았습니다. 만족도가. 그러니까 조금 기간이 지난 4년 이상은 우리 이제 똑같은 거 그만 받고 싶어,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의 내용을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익 경험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할 때 보통의 마을 공동체 사업을 활동하는 마을 활동가는 수입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수입을 좀 허용해주고 있어요. 이제 내부 강사로 허용해줄 때 강의료가 작습니다. 작긴 작지만 예전에는 없었어요. 못 받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받게 해요. 이제 여기에서 불만은 똑같이 외부인은 똑같이 받게 하지 왜 내부인은 조금 받게 해 라는 불만이 있지만 어쨌든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경험이 있어 그러면 우리 휴식적인 만족이 없어라고 하는데 그 수익을 받는 순간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유치를 했고요. 공동체 의식이 있다 없다는 있다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익을 받고 있네, 열심히 활동해야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라는 의견이 있었던 거죠. 마을 공동체 활동 공간 유무에 따른 사회적 만족은 있다가 높았고요. 환경적 만족도 있다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활동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연구를 바탕으로 환경적 개선해야겠다. 마을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 공동이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줘야겠다는 의견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지금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너무 표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어쨌든 유의미한 결과들이 있네라고 보시고 넘어가시고 뒤에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상관관계 분석은 물론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것들이 좀 관계가 있나를 본 것이었는데요. 심리적 만족, 교육적 만족은 연령대와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 이게 아니고 낮을수록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회적 만족, 사회 통계학적 변수와는 관계가 없었고요. 휴식적 만족은 최종 학력, 부의 방향으로 마을 활동가의 활동 수익 경험과 정의 방향으로 관계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들으면 이렇게 연관이 잘 안 되니까 찬찬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환경적 만족은 성별, 마을 활동 기간, 최종 학력과 공동체 공간 유무와 부의 반대 방향이었고요. 활동 만족도의 각 하위변인과 상관관계 및 공동체 의식, 삶 만족도와는 모두 정의 방향으로 깊은 상관이 나타났습니다. 공동체 의식은 사회 통계학적 변수와는 상관관계가 없었지만 마을 활동 만족도와 각 하위변인, 삶 만족도와 정의 방향으로 상관이 나타났습니다. 좀 어렵죠? 이렇게 글자를 읽어서 죄송합니다. 삶 만족도는 연령대와 부의 방향으로 최종 학력 및 월 소득과는 정의 방향으로 관계가 있었고요. 활동 만족도의 각 하위변인과 공동체 의식과는 정의 방향으로 깊은 상관이 나타났습니다. 그 전체 여기 학술 자료집에 보면은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에이모스 분석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이모스 분석을 하기 위해서 모형 적합도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모형 적합도 평가는 TLI, CFI, RMSEA, SRMR 이와 같은 값들을 보게 됩니다. TLI와 CFI 값이 0.90 이상이면 모형 적합도가 좋다고 할 수 있고요. 또 RMSEA 값이 0.08 이하이면 양호하다, 0.10 이하이면 적합도가 보통이다라고 할 수 있고, 또 SRMR의 값은 0.08보다 작으면 괜찮은 적합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적합도 평가를 보면 모두 괜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에이모스 분석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특정 모형의 잠재 변인 간 관계 검증 결과를 보면 이와 같은 그림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여기에 활동 만족도, 공동체 의식, 삶 만족도 각각 4개 하위변이 있는데 모두가 다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활동 만족도가 공동체 의식에 사회 만족도에 또 활동 만족도와 사회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간편하게 표를 통해 보겠는데요. 지금 방금 살펴봤던 그림을 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활동 만족도는 공동체 의식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또 공동체 의식도 사회 만족도에, 활동 만족도도 사회 만족도에 나타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본다면 분석 결과 활동 만족도는 공동체 의식의 정해 방향으로 매우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타 값이 0.661이고 이것은 또 사회 만족도에는 정해 방향으로 베타 값이 0.316, 공동체 의식도 사회 만족도의 정해 방향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베타 값이 0.311. 그래서 활동 만족도가 사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활동 만족도가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 의식이 매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분 매개 효과를 보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에이모스 분석 결과 부분 매개 효과가 정말 의미가 있을까라는 걸 사후 검증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간접 효과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서 부스트랩 검증을 했습니다. 검증 결과 95% 신뢰 구간에서 로어 바운즈가 0.08, 어퍼 바운즈가 0.346이 나타났는데 346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에서 로어 바운즈와 어퍼 바운즈 사이에 0이 없으면 유의미한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의 분석 결과는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접 효과가 매우 유의미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내용을 결론으로 작성해 놓은 부분이고요. 이와 같은 결론을 통해서 함의를 도출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서론에서 언급해드렸던 마을 활동가에 대한 개념 정리가 요구됩니다. 물론 마을 활동가라 하면 마을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 사회협동조합이라든가 꿈의 학교라든가 많은 부분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마을 활동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명확한 개념 정리를 하게 된다면 마을 공동체 사업에서 또는 다른 사업들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분들이 활동 만족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활동 만족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마을 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 마을 활동가의 활동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표 개발이 요구된다라고 함의를 써놨는데요. 실제로 마을 공동체 사업은 매우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마을 활동가의 활동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명확히 개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연구 내용들을 차용해서 사용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연구들, 또 더 많은 또 지원들, 또는 이 사업들이 더 공고하게 구축되기 위해서 지표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마을 활동가의 활동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고,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등 마을 공동체 지원 조직은 마을 활동가의 활동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의 편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을 활동가들이 즐겁게 활동 만족을 느끼면서 이 사업들을 해야 이 사업들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지고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텐데요. 이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다, 지원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활동가들이 정말로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저의 연구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